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만들어본 미로의 탈출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를 생성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길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미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리고 파이썬 클래스에서는 시각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지향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전 시간의 미로 생성 코드로 가로 세로 5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미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사이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되는 미로의 크기는 가로 세로 11칸이 됩니다. 우리는 이 11칸의 미로 파일을 가지고 경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11칸이 5개의 방을 가진 미로라는 것을 파악해 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미로의 길이인 11칸에서 1을 뺀 값을 2로 나누어서 현재 미로의 방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방들의 좌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알고리즘에는 각 방마다 2개의 좌표가 있습니다. 각 방들의 개념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방 좌표와 각 방들이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실제 좌표입니다. 노란색의 실제 좌표들이 필요한 이유는 각 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각 방마다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경로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좌표가 이해되었으면 이제 각 방들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방들은 벽이 뚫려 있다면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벽이 막혀 있거나 방금 전 머물렀던 방이 아니라면 뚫려 있는 모든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 방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 가능한 방의 좌표를 기록해 둡니다. 벽을 검사할 때는 실제 좌표를 사용하고 방의 좌표를 기록할 때는 방 좌표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봐야겠죠. 노란색 좌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1을 기준으로 상, 하, 좌, 우의 문자들을 확인하여 공백이 존재하는지 체크합니다. 0,1과 1,0, 2,1은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오른쪽의 1,2는 공백이기 때문에 진행 가능한 방향이 됩니다. 자, 이제 방의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1,1을 0,0으로 변환합니다. 자, 화면에 나타나 있는 좌표들의 패턴을 보면 실제 좌표를 방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방 좌표 값에 1을 더한 뒤에 2로 나누고 다시 1을 빼면 됩니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방 좌표에 열 부분에 1을 더한 좌표 값을 진행 가능한 좌표로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3을 기준으로 상, 하, 좌, 우의 문자들을 확인하여 공백이 존재하는지 체크합니다. 자, 0,3과 1,4는 벽이 존재하므로 무시하고 왼쪽과 아래쪽은 진행 가능한 방향이 됩니다. 다시 좌표를 변환해서 해당 방향의 방 좌표들을 등록합니다. 자, 원래 방금 전 머물렀던 방은 진행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은 방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뚫려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전부 등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방들의 좌표를 체크하여 진행 가능한 방들을 전부 등록하고 나서 등록된 좌표를 참고하여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파이썬 코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된 미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고 경로를 포함할 미로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엽니다. 자, 메이즈 텍스트 파일에서 한 줄씩 읽어와서 src의 리스트 형태로 저장합니다. 자, 이후 메이즈 텍스트 파일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닫아줍니다. src에는 미로의 개수만큼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식을 이용해서 방 개수를 구해서 메이즈 사이즈에 저장합니다. 자, 두 개의 빈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맵은 각 좌표별 진행 가능한 방의 좌표가 저장되고 솔은 탈출 루트의 좌표가 저장될 것입니다. 자, 우선 방의 개수만큼 빈 리스트를 추가해 둡니다. 자, 맵에 총 5개의 빈 리스트를 추가하고 각각의 빈 리스트에 또 5개의 빈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자, 이 코드가 실행된 뒤에 맵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좌표를 돌면서 진행 가능한 방 좌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사이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2칸씩 건너뛰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RC는 벽이 포함된 실제 좌표고 맵은 방만 포함되어 있는 좌표입니다. 자, RC는 현재 좌표를 나타내고 RC를 이용해서 방 좌표를 RR과 CC에 저장합니다. 자, 실제 좌표를 이용해서 해당 방의 위, 아래, 좌, 우, 벽이 뚫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공백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벽이 뚫려 있다면 해당 방의 좌표를 등록합니다. 자, 전체 좌표를 체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이제 이 리스트만 봐도 어느 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리스트를 이미지로 시각화하게 되면 트리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겠죠? 자, 시작 지점과 연결 좌표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탈출구를 지정합니다. 자, 이전 알고리즘에서 가장 우측 라인에만 출구가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벽 중에 출구 표시가 있는 걸 찾습니다. 자, 마지막 벽인데 -1이 아니라 -2인 이유는 자, 메모장에서 한 줄을 가져오게 되면 마지막은 줄바꿈 문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전인 -2를 이용해서 마지막 벽을 찾는 겁니다. 자, 아무튼 출구로 나갈 수 있는 방에는 -1, -1을 추가해서 구분이 되게끔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탈출 경로를 탐색하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위쪽에서 트리의 형태로 경로를 등록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대로 탐색만 하면 됩니다. 우선 PR과 PC는 현재 방의 좌표를 나타내고 프리브는 이전 방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자, 첫 실행에서는 0,0 그리고 이전 방이 없기 때문에 넌 값을 넘겨줍니다. 자, 재기함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건 종료 분기의 설정입니다. 현재 방의 위치에 등록된 좌표 중에 -1, -1 그러니까 출구 정보가 있다면 현재 방의 좌표를 탈출 루트가 저장되는 솔 리스트에 추가하고 함수를 종료하면서 리턴 값을 1로 지정합니다. 자, 출구 정보가 없다면 아래에 포문이 실행되겠죠. 현재 방의 좌표를 전부 돌면서 해당 좌표가 이전 방의 좌표와 같지 않다면 해당 방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재호출된 함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포문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실행한 함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함수가 열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함수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재귀호출입니다. 재귀호출은 결과값이 실행 순서의 역순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0,0부터 시작했지만 솔 리스트에는 출구 좌표부터 역순으로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탈출 경로 탐색이 끝나면 리스트를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 솔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좌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좌표대로 미로의 경로를 표시해줘야겠죠? 자, 경로를 표시하려면 문자열들의 특정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특정 위치의 문자만 변경을 하기 위해서 SRC의 문자열들을 문자 단위로 쪼개서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A, B, C 같은 경우 A와 B, C로 각각 저장이 되는데 구성만 달라질 뿐 좌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하려면 해당 방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방의 좌표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스트의 요소가 아닌
인덱스를 활용해서 리스트에 접근합니다. 자, RC는 지금 방의 좌표, 자, RR과 CC는 다음 방과 지금 방의 좌표값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값을 보면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RR과 CC를 이용해서 방향을 정하고 해당 화살표를 실제 좌표 위치에 할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경된 값을 메이즈 S 파일에 기록하고 파일을 닫으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자, 각각 60여 줄의 코드로 미로의 생성과 탐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25칸짜리 미로를 생성하고 탐색 결과를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에 대한 의견과 질문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턴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